이런 가운데 JTBC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속 김규현 변호사,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민주당과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먼저 류정화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문제 더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JTBC의 해병대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관련 보도가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즉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데다 김 변호사의 신원을 미리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가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고 지난 총선에 민주당 경선 후보자 경력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과 직접 친분이 있는 경호처 출신 송모 씨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팬클럽 발기인이란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같은 주장을 폈던 권성동 의원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골프 모임이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이종호 씨 자신에서도 장인 김건희 여사하고 10수년 전부터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 반면 민주당은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흑색 선전마저 불사하는 권 의원의 모습은 보기 딱합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 통화한 대통령실 번호 02-800-7070. 이 번호의 통화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과의 통화 40분 전쯤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10분 전엔 주진우 당시 비서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실장, 대통령 최측근과 잇따라 통화한 인물, 과연 누구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직후엔 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이전 통화 내역이 군사법원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1분부터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비서관에게 3번 연속으로 전화했고 11시 9분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11시 43분엔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11시 53분엔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김모 씨, 11시 54분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전 11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통화 기록은 안보실장, 법률비서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정부 고위 인사와 연속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되지만 당사자들은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국회에서 수차례 답변을 거부했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순직 해병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관여도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번엔 경기 파주입니다. 이틀간 600mm의 비가 퍼부으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네, 이 기자 지금 뒤로 소방대원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에 나가 있는 겁니까? 네, 여기는 파주 문산읍에 있는 한 상가 앞입니다. 여기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부터는 물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좀 더 안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입문이 있는데 거의 잠겨서 윗부분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마저도 지금은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새벽 4시에 나와봤다는 주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성인 이렇게 무릎 높이까지도 물이 완전히 차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뒤쪽을 보겠습니다. 철제 울타리 보이실 겁니다. 그 앞에 흙더미가 쌓여 있는데요. 저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걸 조금이나마 좀 막아보려고 쌓아둔 건데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꽤 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물이 많이 들어찬 겁니까? 네, 여기 뒤쪽으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을 이제 북한이 개방했고요. 우리 역시도 군남댐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비가 더해지면서 지류가 여기까지 흘러 넘친 겁니다. 네, 파주 곳곳에 피해가 컸죠. 근데 복구에 시간이 꽤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상가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굵은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방, 지자체, 소식 듣고 달려온 인근 건설업체 할 것 없이 다 손을 못해서 지금 얼추 보이는 것만 한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12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보시는 것보다 지하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뒤쪽으로 보이는 저 상가, 그 뒤에 있는 주차장, 그 너머까지 지하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1000평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축구장으로 따지면 절반 가까이 되는 면적이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게 주인들은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가 어제 오늘 600mm가 쏟아진 파주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윤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구명보트가 물살을 가르는 이곳은 원래 도로였습니다. 쏟아진 비에 가슴 높이까지 물이 들어오면서 컨테이너 안에 노동자 6명이 고립됐습니다. 그래서 자고 먹고 하는 것 같아요. 물이 차니까 못 나온 거죠. 출동한 소방은 먼저 5명을 구했고 1명이 더 고립됐다는 소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립니다. 잠시 후 차량 안에 고립된 시민들을 태워 나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출근길,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 4대가 잠겼습니다. 문이 허리까지 차더라고요. 문이 안 열렸어요. 사람이 이러다가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틀째 쏟아진 폭우에 곳곳이 잠기고 무너졌습니다. 빗물이 들어찬 공장은 기계가 다 젖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냥 다 물받아죠 뭐. 다 젖어서 전기를 스위치를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쏟아지는 비에 전철과 버스는 지연되거나 멈췄습니다. 전화해봤더니 선포스트가 나왔고 도로가 막혔대요. 그래서 지금 전철 타야 돼요. 48분 자칫 늦었어. 다시 비가 오기 전에 복구할 수 있을까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